예, 우리 한판 승부의 보물 같은 코너죠. 금요일 2부의 한판 클래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주 국제영화제를 필두로 영화제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영화 팬들에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데, 그래서 오늘은 영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영화제 이야기. 대한민국에서 영화제 얘기를 가장 잘해줄 수 있는 분, 최고의 영화제 전문가이자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린 개척자이자 부산국제영화제를 만든 주역이십니다. 전향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진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예, 처음 뵙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이렇게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1995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네요. 네, 영화제 창설부터 그렇죠. 최근에 이르기까지 예. 계속 일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일을 하신 건데. 네. 처음에 맡았던 일은 어떤 처음에 맡았던 계기로, 일은 예.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예. 영화제 프로그래머. 하기 전부터 월드 시네마에 대해서 좀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고 예. 실제로 해외 영화제도 여러 영화제를 참가했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역할이 주어졌어요. 월드 시네마 담당 프로그래머로 아하. 한국 영화와 아시아 영화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영화를 다 맡아달라. 아, 이렇게 해서 역할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군요. 위원장님께서 그 영화관에서의 일만 하룻밤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위원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세계 영화제를 보셨고 또 많은 영화인들 함께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코로나로 묶여있던 영화제들도 다시 이제 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좀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우리나라의 경우는 재작년 작년 그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음흠. 원칙에 깎여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그걸 지켜가는 바람에 아, 지나쳤습니까? 위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삶을 예. 추구하지를 못했는데요. 예. 영화제의 어떤 그 원조 대륙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는 작년 말부터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영화제를 시작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감염자들이 급증했던 베를린 영화제를 제외하고는 계속 지금 뭐 그 영화제들을 활발하게 지금 개최할 예정이고 예. 5월 17일에 개막하는 칸 국제영화제의 경우는 실내에서 전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이렇게 천명을 했어요. 아, 최근에. 실내에서도. 네, 그래서 지금 유럽의 그 참가자들은 거의 코로나19 시기 이전에 수준을 회복해서 거의 모든 그 수준에 도달하는 그 참가자들이 다 지금 오기로 약속이 돼 있고요. 예. 아시아만 이제 아시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대부분이 다 권위주의 체제의 나라들이기 때문에 국경을 너무 지나치게 통제하는 바람에 지금 아시아의 영화 산업 관계자들이 칸에 참여가 올해도 여전히 저조하다는 그런 아하. 이 볼멘 소리를 갖다 지금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영화에 좀 적극적으로 이제는 위드 코로나 해야 된다라는 뭐 바람을 그렇죠,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제 영화관에서 일만 하룻밤의 제목으로 책을 내셨는데 그 국제영화제가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책을 읽으면서 관객 입장에서 이 영화제가 갖는 매력은 뭘까요? 아무래도 그 국제영화제에서 참가하는 관객들이 느끼는 매력은 영화를 그 직접 만든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과 그다음에 연기자, 배우들과 함께하는 그런 스크리닝에 내가 그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 스크리닝에 내가 함께했었다.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에 내가 참여했다. 예, 그리고 내가 예. 감독은 날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예. 내가 그렇죠. 아주 감독을 몰아붙이는 질문을 했다. 현장에서 네. 몰아붙이는 질문을 했다. 근데 이게 재밌는 왜 이렇게 대목이- 영화 재미없냐 이런 이게 재밌는 자기 대목이 무용담이 이게 재밌는 있어. 대목인 게요. 예. 그런 사람이 또 먼 훗날 20년 후에 예. 30년 후에 세계적인 대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감독으로서. 국제영화제에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국제영화제의 연역이나 역사가 70년을 훨씬 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우리 위원장님도 1985년 10월에 런던 그렇죠, 국제영화제를 처음 가신 다음에 예. 이제 1995년에 대한민국 부산국제영화제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거네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제가 다시 나중에 예. 영화제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 런던 저기 영국과 그다음에 아일랜드를 갖다가 방문하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아, 그러셨어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제 어떤 공부를 하셨나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 신방과를 전공하셨고 네. 그러니까 영화를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영화를 공부하신 건 감독이 되시기 위해서 아니면 저는 감독보다는 사실은 예술 영화 프로듀서가 되고 싶었어요. 예술 영화 프로듀서. 그런데 또 유학을 가게 된 것도 집안이 네. 넉넉해서 그 당시에 유학 가면 뭐 집안이 넉넉하다고 되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넉넉해서 간 게 아니었고 음흠. 당시는 굉장히 그 한국에서 영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척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60하고 5060 때였나요? 50 때였고요. 예, 50 때. 50 때였고 5공화국이 영화 산업을 갖다 완전히 장악을 해서 20개의 영화사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아하. 예, 그런 통제를 하고 가혹한 검열을 할 때였거든요. 예, 예. 그리고 어떠한 비판과 영화는 물론이고 뭐 영화 평으로도 반정부적인 어떤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것들이 허용이 안 되는 그런. 근데 제가 이제 1974년도에 그 한국영화진흥공사 지금 영화진흥위원회라는 영화진흥위원회 전신인 한국영화진흥공사가 그때 설립이 돼요. 예. 설립 목적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뭐 한국 영화 발전을 한국 영화를 진흥시키고 발전을 효율적으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네네. 진흥공사를 창설해 가지고 그 목적을 수행한다.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자세한 세칙들이 있는데 네. 그 수장이 이제 그 영화진흥공사의 사장을 갖다가 퇴역 장성을 갖다 보내는 그리고 검열을 맡기는 공연윤리위원회라는 검열 기관을 갖다가 거기서 부속적으로 실행하는 사실 그러니까 문체부를 대신해서 네. 한국 영화 산업을 통제하고 검열을 행하는 그런 기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척박 환경 속에서 이제 근데 제가 영화는 그 한국에서 안 기관을 되겠다. 갖다가 통렬하게 비판하는 소논문을 썼어요. 아, 그러셨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그 블랙리스트에도 올라갔고 그 당시에 진짜 블랙리스트가 없을 때 아하. 이제 시국 선언을 하고 한국 영화가 이래서는 안 되고 한국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시국 선언에 참여하고 그런 소논문을 쓰니까 이제 주시 대상이 된 거죠. 보안사랑 저쪽에. 예. 저도 몰랐었는데 그 블랙리스트를 또 만드는 기관이 또 영화진흥공사였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거의 뭐 군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으니까. 예. 계엄령 상황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게 뭐 영화를 한다고 돌아다녀봐야 이게 잘못하면 구속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돈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냥 영국에 가셨어요. 런던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런던 국제 영화제를 시작으로 그 영화의 일만 하룻밤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면서 한번 우리 영화제에 대한 얘기를 좀 살짝 한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이제 배우들과 혹은 또 감독들과 영화제 참석했던 사진. 저 사진은 문소리 씨도 사진은 있고 2002년 이창동 감독. 예. 이창동 감독의 그 오아시스가 네.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대돼서 지금 그 베니스 영화제 그 영화 궁전 대극장에서 상영 직전에 레드카펫 롤링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예, 위원장님 마이크에 좀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시면 예. 그렇군요. 이창동 감독님이 옆모습으로 서 계시고 예. 요것은 이제 그 카를로이 바리 영화제 1997년도인데요. 예.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바카스탕이 소개된 후에 네. 외국 관계자들의 열화 같은 어떤 그런 그 출품 요청에 힘입어서 경쟁 영화제인 칼로이 바리 영화제를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창동 감독이 시상식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그 직후의 사진입니다. 아하. 예. 집행위원장님도 젊으셨는데 이창동 감독이 진짜 진짜 젊었네요. 이창동 감독님은 지금 모습이 뭐 25년 전이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저기 북한군 장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헤어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예. 죄송한 얘기지만 명계남 씨는 지금이랑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자, 영화제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 사진 있는데 여기는 박찬욱 감독이 있네요. 이 사진은 2003년 칸 영화제인데요. 예, 예. 그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 아하. 올드보이 영화로 경쟁 부분에 초대됐고 예. 올드보이의 공식 상영이 바로 있기 직전 아하. 한 15분 전 그 그랑드 루미에르 대극장으로 향하기 전에 투숙하고 있는 그 그레이드 알비온이라는 호텔에서 예. 영화제 차량에 타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네. 지금
그 사진 나온 여성분은 가족이시죠, 위원장님? 예, 그 박찬욱 감독의 부인이시고요. 예. 그다음에 따님이시고요.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영화들이 해외에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고 네. 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네. 실제 그 영화제에서 반응 또 관객들의 반응을 또 직접 보고 느끼셨을 거 아닙니까? 어떠셨습니까? 어떤 반응들 보시고 느끼셨는지. 올드보이는 뭐 관객들까지 반응은 칸 영화제는 뭐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일반 관객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전 세계 영화제 전문가들만 칸 또 영화제는 산업 전문가들만 와서 영화를 아하, 보기 때문에 아하. 칸 시민들은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칸 시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이 블랙타이를 하고 예. 의상을 갖춘 다음에 예. 저녁에 상영되는 영화의 표를 구하기 위해서 아하. 혹시 그 남은 표 없냐고 아침부터 이렇게 종이로 이, 네? 혹시 못 표구합니다, 가게 해가지고. 되는 사람이 네, 있을 그렇죠. 수 못 가는 있으니까. VIP들에게 두 표를 장씩 달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기 기본적으로 두 장씩 나오니까요. 예. 못 간 사람도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하. 그래서 구할 경우를 대비해서 복장을 아예 갖추고 8시 새벽에 아침 8시부터 서 있습니다. 그 복장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군요. 거기는 다. 드레스 코드가 안 맞으면 복장이 한동안은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감독 몇 분이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가지고 예. 이 공식상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력한 저기 어떤 그 언론 매체에서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감독까지. 영화제에서 이렇게 드레스 코드가 중요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그거는 일종의 이제 감독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거죠. 영화를 만든 감독에 대해서 그렇죠. 그 영화 예의를 갖춰서 함께 그걸 봐야 된다. 감독 그러니까 대중예술인 영화도 어. 똑같이 오페라나 아. 고전음악 그 어떤 상영 때 우리가 일종의 의식행위처럼 그런 옷차림을 갖는 것처럼 마찬가지 해야 된다는 게 칸의 입장인 거예요, 공식적. 지금까지도 베를린 영화제는 그냥 막 가도 되는데. 베를린은 근데 이제 베를린도 경쟁 부분은 그래도 아. 이 블랙타이까지는 아니지만 예. 성장을 해야죠. 넥타이 매고 짙은 색 양복 입어야 되고. 기억납니다. 네. 그 홍상수 감독의 돼지가 물에 빠진 날 나는 근데 그 영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영화가 왜 저렇지? 근데 딱 끝나고 나니까 독일 관객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치는 거야. 정말 좋은 영화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위원장님 책을 보면은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세계 영화제를 많이 가보셨는데 한국 영화를 소개하는 영화제가 별로 없어서 서운했다고 하신 말씀을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래도 한국 영화를 많이 초청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좀 어떤 점이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 한국 영화에 대한 세계 영화제들의 대응. 역시 이제 그 큰 차이를 맺는 것은 80년대부터 사실은 이제 그 이 보안 당국에서는 파악을 못했어요. 왜 이렇게 그 1년 기준에 볼 때 한 달 예. 생활비도 안 되는 걸 연봉으로 받으면서 예. 저렇게 고학력자들이 저렇게 영화를 한답시고 영화판에 많이 들어와 있냐. 예.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마치 저기 대학생들이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위장 취업을 하는 것처럼 아마 영화계도 저런 저기 명문대에서 예를 들면 그 아주 그 의식화 훈련을 받은 예. 전문 요원들이 대거 투입된 거다. 아하. 그리고 영화 구석구석에 어떤 사상을 집어넣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려고 생각했나 이해가 안 되는 보군요. 거지. 거기서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예. 사업을 하고 뭔지 그래가지고 안기부든 보안사든 다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예. 블랙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블랙리스트를 해제시켜주는 조건은 충무로 해서 상업영화의 감독으로 데뷔를 하면 그 블랙리스트 저기 봉인을 해제시켜줬어요. 충무로 감독이 되면 왜 그래서 거기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의 그 앞선 순위에 예. 마치 뭐 공천 그 우선 순위 같습니다만은 앞선 순위에 있던 장선우 감독이나 그 대학교 때 학생 운동까지 했고 예. 또 타계한 저기 홍기성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충무로 감독으로 데뷔하면 자동으로 저기 우리 통제권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해제시켜주는 더 이상 제야가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그렇게 의혹의 눈초리를 받던. 그렇군요. 근데 그 우수한 인력들이 여전히 한국 영화의 제작 시스템 내에서 맥을 못 쓰고 있다가 왜냐하면 이유는 검열인 거죠. 검열이 지속되는 한 영화는 갈 길이 없어요. 이건 뭐 상업 영화도 아니고 예술 영화도 아니고. 예. 그래서 한국 영화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컴플렉스처럼 뭉쳐져 있는 가운데 그래서 유럽에서 한국 영화들이 보여질 때 예. 그냥 뭐 맥락 없이 예를 들면 뭐 여자를 갖다가 여자에게 성폭행을 가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게 다 검열의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중성을 받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긴 만드는데 네. 지루하고 뭐 이런 문예 영화만 만들 수는 없으니까 관객들이 조금 들어야 되니까 예. 성적인 장면을 갖다 네. 시나리오에서 억지로 써가지고 집어넣고 예.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음. 그런 영화가 뭐 아무리 잘 만든다 한들 유럽 영화제 가서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예. 언제부터 나아졌습니까? 검열이 해체되고 아 검열 해체된 이후부터 90년대 중후반이 지나면서 세계 영화제 검열이 완전히 해체되거든요. 음. 부산 영화제 열릴 때 초기에도 검열을 받았고요. 음. 형식적이긴 했지만 음. 3회 때부터 아마 검열이 없었을 거예요. 부산 영화제는. 98년도전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한국 영화는 놀라운 영화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우수한 교육을 받은 그런 감독들의 감독들도 많이 생기고 지력이 담긴 아하. 사회의식이 담긴 영화들이 나오면서 그렇군요. 주목을 받은 거죠. 그때가 1990년대 말 그다음에 2005년 이전. 그때 좀 유명했던 영화 저희들이 알만한 거, 그러니까 알만한 지금 건데 세계적으로 보셨던- 알려졌던 아. 영화들이 뭐 박하사탕. 올드보이, 뭐 박하사탕, 오아시스, 예. 뭐 많죠. 뭐. 그렇군요. 홍상수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홍콩 국제 영화제를 가보시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영화제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그 책에 네. 좀 적으셨던데 부산 그 국제 당시에는 영화제. 가장 아시아에서 앞서 나가고 있던 영화제가 홍콩 국제 역사도 그렇고 음. 개방성도 그렇고 홍콩이 완전히 으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영국 식민지를 거치긴 했지만 또 영국 식민지 기간 동안 또 배운 어떤 자유주의와 개방 뭐 이런 것들이 마음껏 저기 영화제 정신에 깃들어져 가지고 예. 거의 뭐 놀라운 영화들을 가서 홍콩에서 봤던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그때 타계했습니다만은 저기 그 부산 영화제를 만든 3명의 중요한 주역 중에 한 명인 그 고 김지석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네. 거기 가서 큰 저기 영감을 받고 충격을 받고 음. 내가 아시아 영화 전문가로서 길을 가야 되겠다는 음. 너무 놀라운 필리핀 영화 이런 걸 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필리핀 영화는 지금 뭐 거의 존재 의미가 별로 없지만요. 1980년대 90년대에는 뭐 놀라운 영화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칸에서 계속 초대되면서 세계를 놀라게 한 그런 영화들이 걸작들이.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정치적 민주화와 예술의 발전도 어떤 상관관계가 좀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시아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지금까지도 권위주의 체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네. 영화제는 물론이고 영화 발전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니까. 일본조차도 뭐 눈치를 보고 뭐 웬만한 소재들은 다 피하고 예. 뭐 이러는 상황이니까요. 영화제 이제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유명 감독을 초대하기 위해서 몸으로 부딪힌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더군요. 어떤 감독이 또 떠오르십니까?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많은 여러 가지 유형의 감독들이 계신데요. 네. 뭐 유명하신 분들만 네. 말씀을 드리면 네네. 뭐 그 중에는 이제 약간 속물근성이 있는 사람도 계셔가지고 속물근성. 예. 이를테면 계셔가지고 뭐 꼭 뭐 어떤 상을 의미 아. 있는 상을 줘야만 나 간다 이런 식의 아니면 내 영화가 당신네 나라의 테리토리에서 배급돼가지고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니네 영화제는 무슨 연계가 돼 있는가, 아.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뭐 예, 이런 예. 거랑 결부돼야 가지. 그참 내가 뭐에 그 먼 데까지 가는가. 극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북미에서 오기에 그다음에 유럽의 중심부에서 오기에 멀단 말이에요. 그래요.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그때는 무슨 이메일도 없던 시절. 그런 분들은 설득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안 불렀습니까? 설득하는 여기? 방법은 저게밖에 없어요. 영화제가 설득이 안 되고 아. 지금은 이제 한국 영화 시장이 더 커졌습니다만은 예. 아시아에서 극동에서 한국 영화 시장이 굉장히 크다. 음. 웬만한 당신의 나라 시장보다 훨씬 크니까 예. 그걸 보고 오시라. 아. 미래를 보고 오시고 시장이 크다. 현재를 보시고. 그냥 뭐 일본 왔다가 그냥 약간 들릴까 말까 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그 그걸 정도여야 되지 그 이상은 설득이 안 돼요. 아. 현재 가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전화기를 들고 하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는? 전화기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팩스를 썼어요. 아, 팩스로. 초창기 때는 아하. 이메일은 뭐 최근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 안 됐죠. 팩스와 전화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값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 다닐 때 직원들한테 그걸 가르쳤는데 제가 그거를 대중화시키지 못했어요. 옛날엔 팩스 이전에 텔렉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제가 대한항공 다닐 때 텔렉스 이 교본을 갖다가 숙지했기 때문에 예. 텔렉스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영어 단어도 영어로 메시지를 작성하더라도 단어를 줄여야 돼요. 예. 그래서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자 뭐 아하. 그래서 그다음에 CT 예를 들면 도시명은 뭐 두 글자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네. 그럼 어크날지 같은 것들은 뭐 세 글자로 줄이고 하는. 영화제 준비하시면서 또 감독이나 배우들이랑 에피소드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 숀 코너리 그 007의 명배우 숀 코너리와의 또 에피소드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였나요? 그건 정말 우연이었죠. 예. 제가 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배우는 아닙니다만은 아, 굉장히 유명한 배우잖아요. 왜냐하면 하긴 위원장님 예술 영화를 좋아하셨으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그분은 예. 아무래도 여성들이 추앙하는 스타니까요. 아, 세계적인 추앙 스타. 나왔습니다. 예, 예. 추앙. 예, 요즘 드라마 뭐 보신지 알겠어요. 예, 숀 코너리. 우연히 이제 그 많은 영화제를 다녔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안 가본 영화제가 이제 에딘버러 영화제였어요. 에딘버 영국에. 예. 근데 에딘버러 영화제도 또 관심이 있지만 그 예. 프린지 페스티벌도 한번 또 보고 싶었는데 네네. 시기적으로는 뭐 일치하지 않아서 음. 같이 뭐 볼 수는 없었고요. 음. 어쨌든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좀 떠오르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에딘버러 영화제의 여자 집행위원장분이 관심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예. 교류를 좀 원하셨고 한국 영화제와. 예.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예. 그때 공교롭게도 박찬욱 감독이 또 거기 특별전 주인공으로 초대받아서 가지고 거기서 또 만났는데 우연히 네, 네. 제가 묵고 있던 그 호텔은 힐튼 호텔이었는데 예. 힐튼 호텔이 저기 그 레이트가 좀 비쌉니다. 아하. 에딘버러 성이 보이거든요. 아. 캐슬 뷰거든요. 이렇게. 예, 전망이 좋다. 근데 직접 이상하게 초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군요. 예. 그렇게 그 정도 호텔을 막 팍팍 줄 정도의 그런 부유한 영화제가 아닌데 아. 이상하게 위원장님의 아무튼 등급을 보고. 교류 때문에 예, 교류 때문에. 교류의 목적으로 아마 주신 것 같아요. 일부러 예. 의도적으로. 예. 그래서 왔는데 그 제가 체크인하는 날 그쪽에 늦게 이제 밤에 근무하는 예. 그 야간 경비도 맡고 있는 그런 이 접수계원이 그냥 이 아시아인을 갖다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거지 막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많이 걸고 아, 네. 막 그러면서 일부러 더 물어보고 뭐 신문은 무슨 신문 넣을까요? 나 저런 거 그렇게 이제 질문 받으면 무조건 가디언 그러거든요. 아, 가디언. 의식이 있는 척하면서 예. 가디언 묻어달라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잠시 이제 그 사람이 뭐 이제 이 작성을 완료하는 동안 네. 이제 벽에 이제 클리핑돼 있는 거 신문 클리핑돼 있는 걸 봤는데 네. 션 코네리 배우에 대한 기사가 아. 현지 로컬 신문에 이렇게 그걸 오려놓은 게 이제 붙여져 있었어요. 예. 근데 보니까 거기 에딘버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션 코네리 경의 그 별칭이 에딘버러의 아들이래요. 에딘버러 출신은 아닌데 그 인근에 아마 지방에서 태어나셨는데 거기서 예. 목동을 하다가 목동을 하다가 양을 치다가 많은 여인들의 추앙을 받다가 예, 예. 더 이상 이 목동 생활 계속하면 당신은 생명이 위태롭다. 아. 빨리 런던으로 가라는 그런 그 조언에 따라서 런던에 가서 배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찾은 거죠. 너무 잘생겼으니까. 오히려 빨리. 자기의 장점을 갖다가 예.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은 거죠. 근데 그렇군요. 그분을 거기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 얘기를 예. 들어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갑자기 다음 날 추앙받는 숀 예. 코너리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뭐 샤워도 하고 막 그러는데 도착한 다음 날이었는데 예. 갑자기 그 화재 그 이 경보기가 계속 울린 거예요. 아. 경보. 그 너무 이상해가지고 문을 열고 이게 빠꼼 이렇게 보니까 옆에 할머니분이 영국 할머니가 쓱 나오시더니 예. 너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하고 빨리 내려가야 돼. 그래서 이거 뭐냐 그러니까 지금 저기 불이 났다. 불이 났어. 빨리 어. 피해야 돼. 그래서 아주머니 여유 있게 빨리 안 움직이고. 예, 예. 그때 숀 코너리가 도와줬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긴가민가하고 예. 있었는데 또 울려가지고 이제 결국 내려가게 됐죠. 예. 내려가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네.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그 인근 소방대 그 대장이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화재 경보기 훈련이고 실제 상황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움직이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가는데 예. 그때 이제 숀 코네리 씨가 이 계단에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영화처럼. 갑자기 막 그 고음의 목소리들이 이 탄성을 내뱉은 목소리들이 밑에서 들리더니 아주머니들이 막 대거 그래서 시선을 돌려보니까 그분이 내려. 아. 위원장님과 대화를 나누신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냥 보신 거예요. 화재 훈련을 같이 하신. 네, 숀 그래서 이제 코너리와 거기서 화재 예. 훈련을 같이 하신 썰 함께 예. 들어봤습니다. 자, 요즘 또 우리 영화 배우들 특히 여배우들이요. 그 국제 영화제에서 막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에서 막 상을 받기도 하고. 말씀 들어보니까 또 파친코 캐스팅 원래 윤여정 씨가 아니었다고도 하는데
네. 그 세계적인 그 국제 영화제에서 이렇게 또 우리 배우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더더욱. 뭐 아무래도 이제 오랜 연기 생활 끝에 음. 쌓인 내공 아마 탓이라고 보는데요. 예. 근데 그런 배우들은 적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한국 영화가 한국 문화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왜 지금 한국 영화이고 한국 드라마이고 이럴까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원래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막 있는 영화를 보통 잘 안 보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 되게 흡수하고 이러는 것들 중에서 한국 문화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꽤 돼 보이거든요. 일단 경제와 산업 논리로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한국의 감독들과 기술팀들이 만들어내는 수준이 예. 가성비죠. 가성비. 제작비 대비에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리우드의 영화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저기 돈이 제작비가 5배 이상 들어갈 텐데 이 정도 만들어내네. 인력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저기 하고 있으니까요. 예. 지금 뭐 영화 쪽에 기술팀들, 촬영 뭐 이런 기술팀들은 굉장히 고연봉을 받고 있어요. 그렇군요. 과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나 90년대 완전히. 뭐 윤여정 씨 얘기했습니다만 그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제 어떤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그 연기를 인정받았던 첫 분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건 강수현 씨일 것 같아요. 예, 근데 강수현 씨가 이제 아프시다고 며칠 이제 어제였나요? 이제 그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자,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부산국제영화제도 인연이 많으시잖아요, 강수현 씨가. 예. 예. 와서 저기 집행위원장 또 하셨었고. 한참 동안 활동하셨죠. 네. 배우로서 좀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은 또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함께. 뭐 연기자로서는 뭐 대단한 분이죠. 예. 아주 젊은 어린 나이부터 예. 아주 출중한 그런 연기 능력을 갖다가 보여줬고 예. 뭐 또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이 말해주듯이 예. 1980년대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거의 뭐 한국의 존재 가치가 없을 때 예. 거의 개인이 완전히 예? K 시네마를 갖다가 완전히 인식시킨 건데 어쨌든 뭐 그 부산 영화제를 또 중도하차하셔서 그만두시고 나가서 약간 좀 고립된 생활을 아하. 하시다가 이런 일을 당하시게 돼가지고 예.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또 영화계 동료로서 안타까운 마음 전해주셨고요. 영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이거 참 안타까운데. 자, 우리 대한민국의 또 영화제가 부산국제영화제 어떤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것도 있지만 또 전주영화제도 있고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도 있고 제천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영화제들이 또 이제 전 세계 상품으로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화제들이 어떠한 걸 또 보완을 하면 세계적인 상품으로 될 수 있을지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영화제들이 그 영화제마다 이제 어떤 그런 차별성, 그다음에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예. 다양하게 차별화되어 있긴 한데요. 예. 이제 하나 문제점이 그 한국의 영화제 구조, 인력 같은 것들이 일반 한국 영화 산업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좀 낮아요. 아.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인력들이 소요되고 있고 그래서 영화제 예산을 크게 대별해서 보면 사업비와 경상비 둘로 나눠지는데 예. 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경상비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업 활동이 적으니까 똑같은 예산이고. 네네. 그래서 생산성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너무 경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게 예. 창의성이랑 연계되거든요. 창의성을 발휘해서 굉장히 독특한 사업들을 많이 전개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약간 정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영화제 역사가 도입된 지 27년이 됐는데 조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집행부들이 각 영화제 집행부들이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네, 그 영화제마다 특성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셨어요. 자, 시간이 많이 아쉽네요. 자, 함께하신 분 전양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